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금융과 있는 접종을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대의원 멘토 권혁철입니다. 오늘 키움증권이라는 기업 리뷰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키움증권 같은 경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증권사이죠. 그리고 오늘 기업밸류업 2차 세미나 발표를 했었는데 사실 기업밸류업 2차 세미나 라이브 영상을 제가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라이브 영상 보면서 내용이 좀 실망이 상당히 컸거든요. 그 부분 좀 확인해 보도록 하고,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이야기했던 이 기업 밸류 프로그램은 결국엔 야당인 민주당의 선택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이유와 함께 같이 한번 설명드리면서 천천히 얘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희 데이업 채널을 오시면은 모든 종목들을 커버해드리고 있으니까 찾아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제 영상도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서 댓글로 궁금하신 것들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키움증권 바로 보도록 할게요. 일단 키움증권 같은 경우 증권사, 즉 금융사로 매매업, 중개업, 자문업 등등 하고 있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키움증권의 영문 같은 HTS는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죠. 사실 그래서 대부분의 금융사들과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저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올해 1월 말쯤부터 해서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이슈가 있었잖아요.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같은 경우 이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을 좀 가치 개선시키자는 정책이었었죠. 세부 내용 같은 경우 2월에 발표가 되었었는데 2월에도 사실 실망이 상당히 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일단 그 세부 내용부터 좀 천천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구체적 방안 같은 경우가 2월 26일 이때 1차 세미나를 열면서 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서 7월부터 상장사들에게 기업가치 재고 계획을 스스로 공시하도록 한다고 밝혔었고, 이 오늘 5월 2일에 2차 세미나를 열면서 6월 중으로 좀 최종적으로 가이드라인을 확정시킨다라고 했었는데요. 오늘 2차 세미나 라이브를 보았었는데 같이 자료 좀 함께 보도록 할게요. 이 한국거래소가 공유해준 자료인데 기업 가치 제고 계획에 대한 가이드라인이에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검토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계속 해주시더라고요. 그냥 뭐 예정되어 있다, 검토 중이다, 이런 말씀을 밖에 안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실망이 많이 컸고, 일단 쭉 내려보자면 이 가이드라인 틀, 전체적인 틀, 그리고 어떻게 작성할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고요. 그리고 다음 시트를 좀 보자면 이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이 향후 기업이 주주 및 시장 참여자와 소통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라고 한답니다. 사실 이 부분도 이 기업 밸류업 초기에 발표했을 당시에 원래 알았던 내용이고, 다음 시트도 보자면 사실 이 향후 계획을 보면은 딱히 달라진 내용들이 없어요. 또 다음 시트 보시자면은 이것도 대부분 발표 자료들이 예전 2월 26일 1차 세미나에 대한 내용들 거의 그대로예요. 같은 내용이죠. 그러니까 오늘도 좀 실망한 부분이 좀 상당 부분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이 민주당의 선택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일단 이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 야당인 민주당 측에서는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좀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었으나 민주당 측에서는 이 소액주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즉 기업들의 반대가 상당한 내용을 가진 정책을 공약을 한 바가 있었죠. 그래서 기업의 자발적인 주주 환원 노력과 세제 혜택에 초점을 맞춘 정부와 여당의 정책 방향성과는 상당히 큰 차이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4월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참패를 했었고 야당인 민주당이 승리하면서 더욱더 현 정부의 기업 밸류업 정책이 좀 제동이 걸릴 것이다 라는 시장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기획재정부가 밸류업 정책의 세제 혜택으로 제시한 이 법인세 세액공제와 그리고 배당소득세 부당 경감 같은 경우 국회 동의, 즉 민주당의 동의가 있어야 실현이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런 세법을 다수당을 차지한 이 민주당이 부자 감세로 규정을 하게 되면서 반대할 경우에 세법 개정이 상당히 어려워지게 된다. 그리고 기업 밸류 프로그래밍 정책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 세제 지원은 여전히 검토 중이다 라는 입장을 내세우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딱히 기업 밸류 프로그램 속도를 낸다라고 하는데 속도가 난 게 전혀 없어요. 그 부분 좀 지속적으로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민주당 내에서도 이 개인 투자자들의 여론에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긴 하죠.
그래서 민주당과 정부의 정책적 합의가 이루어지는지가 제일 중요한데, 그래서 기업 밸류업의 속도를 낼 가능성이 있겠죠. 그런데 사실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결국 오늘 발표 내용처럼 다시금 김 빠진 내용만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기업 밸류업 정책이 좀 실현이 될지는 아직 미지수로 보이고 있고요. 이 부분 좀 지속적으로 체크하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차트 한번 보면서 설명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일단 키움증권 같은 경우 이 2월부터 시작한 이 기업 밸류업 이슈로 인해서 상당한 상승의 모습을 일으켜냈었는데, 그 이후 2월 26일 세부 내용 발표 이후 좀 하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실망 매물이 쏟아졌다라고 표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금일 같은 흐름도 사실 장 초반까지는 상당 부분 하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도 오후 들어서는 조금 아랫꼬리가 달리면서 이 11선을 좀 지지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 오늘 2차 세미나 발표를 하면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거의 내용이 달라진 게 없다 보니까 한 차례 실망 매물이 쏟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 좀 확인해 보면서 투자별 매매 동향을 좀 같이 보신다라고 한다면요. 사실 오늘 외국인이 매도세를 보였어요. 오늘 매도세가 좀 상당한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2차 세미나에 대한 내용이 뭐 그다지 달라지지 않았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개인의 매도세가 한 달 사이에 상당하고, 외국인 같은 경우 지금 44,000주 정도 매수 중에 있고, 기관 같은 경우도 지금 73,000주 매수 중에 있죠. 그런데 오늘 기관에서 연기금이 약 8,000주, 8,400주 정도 매도를 진행을 했어요. 사실 외국인과 연기금, 이런 지금 매도세가 같은 포지션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지금 몇 시부터 매도를 했는지 그 부분 좀 살펴보자면, 당일 주요 거래원인데 지금 뭐 메릴린치나 JP 모건에서 좀 매수세가 들어온 것으로 보이지만, 지금 UBS 증권에서 막판에 좀 매도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2차 세미나가 2시부터 4시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실 2시부터 시작한 내용들이 뭐 별거 달라진 게 없다라고 판단해서 이 연기금하고 외국인이 매도세가 좀 나온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제는 이제 세제 혜택 이 부분에 관련한 좀 내용들이 나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지라인 같은 경우는 이 10일 이평선과 20일 이평선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아래 꼬리 달린 부분도 이 부분에 좀 해당이 하고 있죠. 그런데 내일 같은 경우는 키움증권, 이 금융사들이 지금 직접적으로 영향이 가는 부분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래서 한 차례 좀 실망 매물이 쏟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마무리 설명 지으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말씀드린 내용과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견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